그러던 어느 날 그 아가씨가 갑자기 뒤돌아서는 고생을 보고 고개를 돌려 쌩끗 웃더라는 거 아니겠어. 그때 고생은 어떻겠어? 그렇게나 흠모하던 여인이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데 말이지. 고생은 그냥 넋이 나간 사람 마냥 그녀가 나갈 때 뒤따라 나가게 된 게지. 아니 글쎄, 그녀도 거절하는 기색 없이 고생을 받아주더라는 게야. 그런데 일이 끝나자마자 아가씨가 고생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다더군. 더 이상은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면서 두 번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말이지. 고생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단호한 그녀의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뒤로 그녀에게 수작을 걸어도 정색을 하고는 고생을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게야.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녀는 날마다 고생집에 왔고 말이지. 그러던 중 한 번은 그녀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고생에게 물어봤다는구만. 날마다 고생을 만나러 오는 그 소년이 누구냐면서 말이지. 그래서 고생이 그 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놈 행동이나 태도가 무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고생과 친밀한 벗으로 보여 내버려 두고 참았다면서, 또다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살고 싶지 않은 걸로 간주해 죽여버리겠다면서 그런 살벌한 말을 그 소년에게 전하라는 게야. 그 말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고생은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 바로 그 소년에게 그대로 아가씨의 말을 전했고 말이지. 그러자 그 소년은 마치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 그녀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생은 그런 그 소녀를 보고 화가 치밀어 낯빛이 달라지니 그걸 본 소녀는 그제야 슬며시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더군. 그리고 그 뒤 며칠 동안 그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말이지.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생이 고즈넉히 앉아 있는데 그때 아가씨가 그런 고생 곁으로 와서는 하는 말이, 아직 고생과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이게 운명 아니겠냐며 고생에게 먼저 잠자리를 정하더라는 게야. 고생은 그보다 기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바로 그녀를 품에 안았는데 그때 벼랑간 쓱쓱 하면서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게야. 그 소리에 둘은 황망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때 소년이 문을 확 열고는 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 고생이 그런 녀석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며 극노를 했더니, 극노를 할 만하지. 그런 고생을 보고 그 녀석이 희죽희죽 웃으며 고생에게 한다는 말이 자신은 그 여자를 구경하러 왔다고 하는 게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 없이 재빠르게 윗도리를 벗어 젖혔는데 그 안에 가죽 주머니가 하나 있었다더군. 그리고 그 가죽 주머니엔 한자 남짓한 날이 새파란 비수가 있었고 말이지. 그걸 본 녀석이 도망을 치자 그녀는 문 밖까지 쫓아가서는 바깥을 살폈는데, 뒤를 따라간 고생이 살펴보니 방금 전까지 마당에 있던 그 녀석이 보이질 않는 게야. 그런데 그때 그녀가 공중으로 그 비수를 내던졌는데 그때 깨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무지개 같은 빛이 길게 뻗치더니만 잠시 후엔 뭔가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 고생이 소리나는 쪽으로 얼른 등불을 비췄더니 거긴 머리와 몸통이 따로 떨어져 나간 한 마리 백여우가 있었다더구만. 그 모습을 보고는 고생이 말문이 막혀서 멍하니 있으니 그녀가 하는 말이 그게 좀 전 그 녀석이라는 게야. 고생과 친하기에 본래 도와줄 생각이었는데 제놈이 굳이 죽겠다고 덤벼들어 일이 그렇게 됐다는 말을 하더라는 게지. 그러고는 그 요물 때문에 마음이 잡쳤으니 내일 밤 다시 만나자며 쿨하게 자기 집으로 갔고 말이지. 고생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게 보고서도 믿을 수 없어. 뭔가 싶으면서도 생각이 깊어지면서 그녀가 백여우에 홀린 자신을 구했다고 생각했고 말이지. 그래서 더 그녀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튿날 저녁 그녀가 정말로 다시 찾아왔고 두 사람은 19금으로 흠뻑 사랑에 도취했고 말이지. 일을 마친 뒤 고생이 아가씨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캐물었는데 그건 고생이 알 바 아니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는구만. 게다가 반드시 비밀을 지키고 마냥 누설하면 좋을 게 없을 거라는 말까지 하고 말이지. 고생은 뭐 그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겠다고 하면서 이제 둘이 혼인을 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떠봤는데 여자 말이 이미 잠자리도 같이 했고 고생을 위해 고생해서 물 깃고 고생해서 밥 짓고 고생해서 청소까지 하는데 이미 고생의 아내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이걸로 우린 이미 부부인데 다시금 혼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게지. 그 말을 들은 고생은 자기 집이 가난해서 그녀가 피하려고 하나보다 싶어서 다시 물었는데 그녀 말이 아이처럼 억지 부리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지. 자기가 오고 싶고 만나고 싶을 때만 고생을 만나겠다면서 말이지. 아닌 게 아니라 그 뒤로는 고생이 그녀의 손을 잡고 싶어 슬쩍 손을 내밀어도 피하고 사사로운 말을 걸려고 해도 피하고 그냥 무조건 고생이 보이면 피하는 게야. 하지만 그녀가 했던 말처럼 고생 집안 살림은 바느질부터 어머니 모시는 것까지 매일마다 와서는 다 하고 말이지. 그러다 며칠이 지난 뒤에 그녀의 어머니가 죽었고 고생은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녀 모습이 그날 뒤로는 보이지 않는 게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대문간을 봤더니 안쪽에서는 잠그는 빗장도 걸려있지 않고 말이지. 그래서 고생은 내 왔다 갑니다 하는 맘에 자기 몸에 지닌 폐역을 그녀 집 창문 틈에 올려놓고 왔는데 며칠이 지났을 때 그녀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게지. 그래서 그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고생은 바로 그녀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하더군. 그러니 그녀가 고생에게 자신을 의심했냐며 고생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노라며 고생에게 말을 했는데 실은 고생이 그녀가 밤마다 바람이 나서 다른 논팽이 만나느라 집을 비운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던 터였거든. 찔린 고생이 고개 숙이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그런 고생에게 말할 게 있다며 부탁할 게 있다며 둘이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고생을 끌고 갔었지.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이 임신한 지가 8달이 지나 조만간 아이를 낳을 것인데 자신 신분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까닭에 고생을 위해 아이를 낳을 수는 있지만 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야. 그러니 몰래 어머니께만 말씀드리고 유모를 찾으라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에겐 양자를 들였노라고 가장을 하고는 절대로 자신이 낳았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면서 말이지. 고생은 그렇겠노라고 하고는 어머니께 그 사정을 말했는데 어머니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된 것에 너무나도 기뻐서는 웃음을 지으면서 신기해했다는구만. 그 아가씨가 고생 집안이 싫어서 혼인을 안 하겠다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곧 고생의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 뒤 다시 달포가량이 지났을 때 일인데 며느리지만 며느리가 아닌, 그렇다고 또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기엔 그것도 아닌 그녀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지. 어머니는 그녀 집으로 찾아가서는 그녀를 불렀는데 대답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대문은 꼭 닫혀있고 사방은 그냥 썰렁하기만 할 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게지. 그래서 한참을 또 문을 두드렸더니 그제야 헝클어진 머리채로 그 하얗고 곱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한 그 여자가 집 밖으로 나오더라는 게야. 그리고 그녀는 정중히 문을 열어 고생 어머니를 안으로 들이더니 고생 어머니가 들어간 뒤에도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다시 대문 빗장을 걸어 잠갔고 말이지. 방에 들어가서 보니 그녀 침상 위엔 갓난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구만. 그 모습을 본 고생 어머니가 낳은 지는 얼마나 되었냐 하고 물으니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강보를 들춰보니 이마가 넓고 잘생긴 사내 아이였던 게지.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혈혈단신인데 누구에게 의탁하려는 거냐며 그녀 맘을 돌리려고 말을 하자 그녀는 아이는 날이 어두워지고 밤에 데리고 가라는 말만 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 고생 어머니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간 뒤 밤에 아이를 데려와서는 고생에게 있었던 얘기를 하며 앞만 봐도 그녀가 범상치 않은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더니 고생은 그 길로 바로 다시 그녀에게 찾아갔고 말이지. 고생이 그녀 집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는 한 손에 가죽 주머니를 들고서는 집안 마당에 서 있었는데 그렇게 서 있는 채로 다가오는 고생에게 얘기를 했다더라고. 고생이 자신 어머니에게 해준 은덕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고 말이지. 그래서 보온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게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었기에 한 번의 남녀관계는 돼도 두 번은 안 된다고 했던 거라고. 그런데 한 번만으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다시 동침을 하게 된 거라고 말이지. 그리고 이젠 은혜도 갚았고 자신도 소원을 이뤘으니 더 이상 아무 미련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는 게야. 그래서 고생이 그 말을 듣고 차분히 있다가 그 손에 든 주머니에 뭐가 들었냐며 말을 하니 그녀가 말하길
원수의 대가리입니다 하더라는 게지. 그러면서 주머니를 치켜들어 안을 들여다보게 했는데 과연 그 안에는 사람의 머리통 하나가 수염과 머리카락이 서로 뒤엉킨 채로 비범벅이 되어 들어있더라는 게지. 그걸 보고 고생이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뻗치니 그녀가 그런 고생에게 얘기를 했다더군. 이전에 고생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도 비밀이 누설되고 일이 틀어질 염려 때문이었는데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 얘기를 해도 되겠다면서 말이지. 그녀는 본디 절강 사람이고 아버지는 벼슬을 지내고 있었는데 원수의 모함으로 돌아가셨고 재산마저 죄다 몰수를 당했다는 게야. 그래서 늙은 어머니를 얻고 도망쳐 나와서 이름을 감추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3년 동안 숨어서 살아노라고 말이지. 바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늙은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또 태아가 뱃속에 있어서 지체됐었고 말이지. 예전에 한밤중에 밖에 나갔던 것도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수의 차질이 없도록 원수의 집과 원수가 다니는 동선을 확실하게 알아두기 위해서였고 말이지. 그 말을 하고 그녀는 집을 나섰는데 대문을 지나다 다시 돌아서서 고생을 보며 당부를 했다고 하더군.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고생은 박복한 데다 수명도 짧아서 그 아이가 나중에 가문을 빛나게 할 거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고생을 뒤로 하고 떠났고 고생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고 그녀 뒷모습을 향해 어디 가냐고 물으니 여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고생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하더구만. 그리고 이튿날 고생은 어머니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말이지. 둘은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고는 믿을 수 없는 이 기이함에 단식할 따름이었고 말이지. 그리고 3년 후 과연 고생은 그녀 말처럼 생을 마감했는데 그 아들이 18인가 19인가 신사가 되어서는 할머니가 천수를 누릴 때까지 줄곧 봉양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어머니가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올 거라 믿으면서 말이지. 요재지 협력편은 여기까지인데요. 무섭거나 오싹하거나 소름 돋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 기묘하단 말이죠. 뭐 소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고생의 아내이면서 아내가 아닌, 그렇다고 아예 아내가 아니라고 보기엔 또 그것도 아닌 그녀의 복수와 보호는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일어났을 수도 있을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